안녕하세요. 성공을 위한 시간관리 및 학업관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적관리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법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향상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에도 방법이 있다. 무턱대고 공부해서는 공부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의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을 내시는 분에게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어야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내게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 치우고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명들과 환경, 그리고 나의 동기부여를 위한 문구, 그리고 목표들을 적어 놓는 것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실천하라고 했던 거 다 실천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든 과목을 똑같이 공부해야 될까요? 과목마다 다르게 공부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목의 특성별로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나누자면 이해 과목이 있고 암기 과목이 있다고 하죠. 물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 과목에도 똑같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암기 과목에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나누셔야 합니다. 해당 과목의 각 부분별로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목에서 이해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잘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와 암기입니다. 이 둘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해부터 살펴볼게요. 이해 파트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자, 이해 파트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의 영문법 공부하는 것, 과학에서 원리를 배우는 것, 또한 수학에서 응용 문제들 푸는 것, 또한 국어에서 어떤 주제를 찾는 연습, 그런 것들이 이해 파트가 되겠죠. 이 이해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다 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내 학업 성적이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해 파트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학업에 대한 실력이 이렇게 향상을 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가서 또 하나 이해하면 또 올라가고 또 이해하면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이런 식으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 파트를 공부하는 데에도 팁이 있어요.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해 파트를 공부하는 팁은요.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문제를 푸는 것과 이해 파트를 잘 공부하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문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문제들은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끊임없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당 영역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이 문제는 다양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찔러봅니다. 이쪽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도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내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개념에 대한 다른 문제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다양한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 몇 개만 풀어보고 내가 이걸 이해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고 그럼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그것을 맞출 수 있을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 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해한 것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다른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굴 가르칠 때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야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은 진짜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질문해 보시죠.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다 잘 아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이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가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모여서 서로 설명해주는 연습해보는 것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 이해 파트에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다? 내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서로 지적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받으면서 서로 설명해주는 연습이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파트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 이해력을 높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법 두 번째 파트. 자, 암기 파트에 대한 공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기 파트는 어떤 파트들이 있을까요? 네, 영어 본문 문제들, 영어 단어들, 수학, 공식, 역사적 사건들, 이런 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암기 파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기적인 복습이 필요하고요. 안 까먹게 계속 봐야 되고, 외워질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 가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런 암기 파트의 공부 어떻게 보면 막막하기도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외워야 할 자료를 직접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이에요. 직접. 내가 직접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 볼 수 있습니다. 선배가 만든 자료도 있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도 있어요. 또 어디서 보면은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 강의에서 주는 공부 자료들 많은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작년에 나온 문제는 절대 올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중복되면 안 돼요. 그건 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나 선배가 만든 자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내가 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선배가 만든 자료는 작년의 자료일 뿐 올해는 수업 내용도 조금 다르고요. 선생님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선생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그 선생님이 시험 때 내시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도 조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있는 그대로만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도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올해 최신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올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수업 내용. 무조건 수업 내용입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할 필요 없어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은 학원에서 자료를 주고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셔야 돼요. 수업 내용.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해냈다가 시험기간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그것들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도 시험기간 때마다 이렇게 자료들을 다 정리했어요. 모든 과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자료를 정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시험 공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내가 그냥 공부를 막 시작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준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교과서 이만한 책 던져주고 이 안에서 내가 대충 한 2페이지 정도까지 외운 것 같은데 하면서 넘길 수밖에 없어요.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여기를 봤다가 다음에 외울 때는 또 몇 페이지 뒤를 넘겨서 외워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공부를 할 때 교과서 페이지 기준으로 내가 공부했던 양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라고 한다면 한 50페이지까지 외우고 내가 절반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교과서는 페이지마다 들은 양이 달라요. 내용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5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더라도 5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2배, 3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절반을 공부한 게 아니라 20%, 30%밖에 공부를 못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자료를 뽑아서 직접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외워야 될 것이 딱 정리가 돼요. 이 정도만 딱 외우면 내가 이번 시험에 공부할 분량은 다 외우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겠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또 앞으로 몇 페이지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씩 공부를 해나가면 이것을 다 외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쓰면서 외우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쓰는 건 단순히 손으로 쓰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컴퓨터로도 쓰는 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외울 때에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외울 때 가장 잘 외워져요. 여러분들 외울 때 가장 잘 안 외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눈으로만 외우는 겁니다. 눈으로만 외우고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못 외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필기하지 않고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외우기 어렵습니다. 자,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말하면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면서 외우는 방법, 이것을 눈으로 외우는 것과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자료의 정리의 유익 이런 거를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읽으면서 외우면 더 빨리 외운다는 거예요. 또 말하면서 또 무엇도 할 수 있을까요? 들으면서 외우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울 때 내가 보면서 들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외우면 더 빨리 외워져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감각이 뭐가 있죠?
쓰면서 외우기, 쓰면서 외우기. 이것까지 하면은 더 빨리 외우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컴퓨터로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쓰면서 외우면 더 빨라져요. 또 모든 걸 다 같이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스처 하면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막 몸짓, 손짓 섞어가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암기가 더 잘 돼요. 여러분들 외울 때 대충 눈으로만 외워야지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돼요. 자료 정리가 그것을 도와줍니다. 내가 쓰는 것이 컴퓨터로 정리하면 그것은 쓰면서 외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전략, 이게 무슨 말이냐? 자료를 다 정리를 해 놓으면 내가 몇 점 맞을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료 중에서 다 외우긴 다 외웠는데, 중요한 것만 생각나고 짜잘한 것이 생각이 안 난다. 정말 중요한 것만 완벽하게 외웠다 싶으면은 한 70점 정도 맞습니다. 자료 중에서 중요한 거 플러스 대부분의 내용을 얼추 외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90점까지 갈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웠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점 맞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외워놓으면 나는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시간과 내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어떻게 외워야 되나? 이만한 양이 남았는데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암기 파트 공부 방법의 팁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래프는 망각곡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기는요 망각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정말 큰 관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암기는 망각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그래프의 빨간 선이 내가 한 번 외웠을 때 까먹는 속도입니다. 이쪽에서 여기서 한 번을 외웠을 때는 높게 이렇게 기억력이 유지가 되다가 이틀째가 되면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졌다 3일째 쭉 낮아져서 점점 낮아지죠. 이게 한 번 외웠을 때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흐릿한데 위 여기 초록색 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초록색 선이 세 번째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반복해야 이 암기 과목은 효율이 생겨요. 제일 좋은 것은 매일매일 전체 분량을 다 암기를 하고 또 처음부터 다 복습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시험 기간에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비율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곡선에 따라서 한 3일쯤에 다시 한번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3일 내로 내가 외웠던 거를 다시 한번 해야지 그래야 효율적으로 그것이 머릿속에 남을 수가 있어요. 암기 사이클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시험 계획 짤 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험날 1일차에 A, B를 시험 보고 2일차에 CD를 시험 보고 3일차에 EF를 시험 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과목이 최대한 3일 안에 반복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트가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E, F, A, B, C, D, E, F 이렇게 3일 단위로 반복을 할 수 있게 짜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 시험 볼 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3일차가 EF니까 시험 3일 전에 EF를 써놓고요. 2일차가 CD니까 2일 전에 CD, 시험 1일차가 AB니까 시험 전날에 AB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반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일 전에 CD를 공부해놔야 시험날 AB를 시험 보고 그날 CD를 공부하겠죠. 그리고 EF를 이날 외워두고 이렇게 급한 것들을 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날 시험이 끝났을 때 EF 공부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일 단위로 암기를 반복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게 된다면 여러분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까먹지 않게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외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실 하루에 두 과목을 다 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외울 때는 좀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 달 전에 암기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올 시점에 외우기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한 2, 3일에 한 과목씩 하나씩 다 외워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하루에 두 과목씩 탁 복습을 해서 통째로 외울 수 있게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그 반복 횟수가 누적되다 보면은 그게 절대 까먹지 않는 하나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확실히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몇 가지를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해 파트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요.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골고루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해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파트 자료를 직접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자료 정리 안 해보셨다면 지금부터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료 직접 정리하시고 꼭 올해의 최신 자료들로 수업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공부 스케줄 꼭 짜시기 바랍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 시작하는 공부 스케줄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신다면은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성적 관리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